네, 혜라님, 그 의사 출신 방송인인 어에스더 씨가 난치성 우울증으로 인한 자발적 안락사를 고민해왔다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한 방송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동생 이야기를 꺼내면서 동생이 죽은 뒤에 개인적으로 힘들었다. 못 지켰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이 동생의 죽음 이후에 우울증이 악화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매일 죽을 날짜를 정해놓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신변 정리의 일환으로 주변인들을 위한 준비까지 마쳤다고 전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례를 봐도 알듯이 의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분이 뭐가 부족해? 얼굴도 이뻐, 좋은 남편도 있어, 돈도 엄청 많이 벌고 성공한 사업가에 거기다가 몸에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벌은 얼마나 좋아요. 서울대 의대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도 자기의 우울증, 의식이 왜곡된 거죠. 이런 우울증이나 의식이 왜곡되는 건 전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의식에서 비롯돼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란, 의식의 치유란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집 부리는 우리 무의식 속에 가해자 마음을 알아차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거 제대로 알아차려야 돼. 이분은 뭘 못 받아들이냐면 동생의 죽음. 그래서 그 동생의 죽음을 못 받아들이는 그 놈을 보아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야. 왜냐하면 의식이 에너지고 그게 진짜 존재하는 실체가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대부분 의식은 물질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거든. 존재가 있거든요.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공기 중에 산소 안 보이죠? 있잖아. 근데 산소 없으면 막 숨을 못 쉬잖아. 똑같은 거야. 의식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에너지의 그 주파수 파동이 달라. 이게 만져지지 않을 뿐이지 실존하죠. 에너지로. 그 실존하는 에너지가 생기는데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들고 싶지 않지만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생이 죽었어. 그러면 머리로는 받아들였어요. 아, 우리 동생 죽었다. 근데 이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좋지 않고 싫거든. 싫으면 거부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거부감은 에너지거든. 거부하면 동시에 집착도 생겨요. 이게 의식의 참 아이러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되게 좋아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면 애증이라고 하죠. 싫어하는 마음도 생겨. 항상 집착과 거부감이 같이 가는데 이게 에너지체예요. 그래서 요 에너지체가 벌써 싫어 이렇게 동생이 죽으면 싫어 안 받아들일래 그러면은 이걸 붙드는 놈이 생겨. 집착하는 놈.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붙드는 놈. 죽음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는 놈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죽음은 싫다고 거부하면서 동시에 집착하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거 경험할 거예요. 본인의 남편이 싫은데 이혼을 안 하는 거 왜 그럴 거예요? 집착하니까. 좋다고. 좋은데 싫고 싫은데 좋아요. 그 에너지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눈에 안 보이니까 산소처럼 지나치지. 근데 그게 에너지로 작용을 하거든. 근데 그게 집착이 셀수록 거부감도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동생의 죽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부감이 세니까 그거에 대한 집착이 세서 동생이 죽은 지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걸 붙들고 있어. 집착하고 있어. 과거 일을. 거부하는 놈이 있으니까 그게 못 받아들인 놈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2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근데 여기 왔을 때 마음공부 시작할 때 제가 37, 6이었는데 그때까지 못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머리로는 알지 아버지 돌아가신 거. 근데 이 마음은 집착하고 있던 거야. 아버지의 죽음을 거부하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늘 지금까지도 이렇게 집착하면서 그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부리고 있다는 걸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마음 공부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버림받은 아픔이나 이런 마음들을 계속 가지고 그렇죠. 살고 있다는 뜻인 그때 거죠? 버림받은 그 여자가 아버지가 죽어서 버림받아서 아픈 그 여자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게 지금도 현실처럼 느끼면서 살고 있는 거지. 아버지의 죽음 속에서. 근데 에스더가 그거죠. 늘 동생의 죽음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걸 거부하니까 그때 동생한테 버림받고 되게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열등의 아픔을 갖고 있는데 그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 그 여자가 여전히 자기를 죄책감으로 수치 주면서 넌 동생을 못 지켰지 하면서 동생의 죽음을 붙들고 있는 거야. 여전히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과거가 지나갔을 때 이미 지나간 과거는 놔야 되는데 못 놓고 있는 거죠. 사람에 따라 그래서 달라요. 고집이 조금 집착하고 거부하는 고집 부린 수치가 그 에너지가 덜한 사람은 빨리 받아들여. 그럼 좀 편해지죠. 보통 이러죠. 세월이 약이라고. 근데 세월이 약이 안 되는 사람은 이게 센 거예요. 이 집착과 거부감이.
그래서 사람이 가장 병이 나는 의식이 뭐냐면 이 고집이 셀 때. 안 받아들이려는 고집. 내가 좋아하는 건 엄청 집착하는데 내가 싫어하는 건 안 받아들여. 동생이 죽는 건 싫어하는 거니까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셀수록 그걸 붙잡고 집착하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에너지도 센 거야. 그 죽음을 떠올릴 때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 거 아닙니까? 괴롭고.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를 수치 주지. 너는 동생도 못 지켰어. 네가 살 자격이 없어. 너도 죽어야지! 이러니까 자꾸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기사에 남편이 무쾌감증이라고 얘기해요. 뭐 이런 병명을 막 붙여놓는데 병명을 그렇게 붙일 필요도 없이 그 무쾌감증은 왜 생겼느냐. 너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네 동생도 못 지켰는데. 하면서 동생의 죽음을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는 그 가해자 마음이 나를 수치 주는 거죠. 여의세더러 수치 주면서 행복을 느끼려고 할 때마다 죄책감을 일으키면서 느끼지 마. 넌 동생을 지키지도 못한 주제에. 근데 그 의식을 딱 알아차려야 돼요. 그 순간에. 이 가해자네? 이렇게. 근데 누구도 안 가르쳐줘. 그런 의식이 존재한다는 거를. 그냥 그거는 뭐 실체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의식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그 실존적인 존재인데 의식이 몸뚱이만 없지 그냥 에너지로 존재하는데 산소가 존재하듯이 그걸 인정 안 하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의식에 끌려다니면서 날마다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날마다 괴롭힘 당해. 쾌감을 느끼려고 하면 행복을 느끼려고 하면 죄책감을 올리면서 가해자가 동생도 못 지켰지 하면서 동생의 죽음에 집착하는 가해자가 나를 막 수치 주면서 그러니까 그걸 또 안 느끼려고 막 거부하고 그러면서 괴로움이 오고 그러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살 바에 늘 괴로우니까 그래서 죽음에 집착하는 거죠.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그 의식의 실체를 까발려서 그걸 알아야 돼요. 실체를 인정하고 보면 보이거든. 근데 그걸 많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그 의식의 실체를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텔레비전에 그 오은영 박사님이나 뭐 여러 가지 정신과 선생님들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그게 인정하기 힘든 게 왜냐하면 꼭 마치 귀신처럼 느껴지거든. 그래서 그걸 빙의라고 얘기를 하고 빙의는 아주 이상한 거. 근데 이상한 게 아니라 다 빙의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 고집 부린 에고가 살고 있는 거고 그 실체를 알아차리게 되면 실체는 가짜기 때문에 내가 만든 가짜잖아. 여에스도 본인이 만드는 거야. 누가 다른 사람이 네 동생을 네가 죽였어. 이런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만들었어 가해자를. 네가 죽였지. 너 그거 죽는 거를 못 말렸어. 그러니까 너 때문이야. 막 이렇게. 그 가해자를 자기가 만들어놨어. 한 번 만든 의식은 존재해요. 에너지체로. 내가 만들고 그 에너지가 존재하는 걸 인정을 안 하니까 날마다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야. 그 가해자에. 알지 못하니까.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수치당하고 날마다 행복을 못 느끼고 사니까 너무 괴롭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너도 동생처럼 죽어. 이러니까 죽음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식 속에 갇혀서 그냥 그 의식한테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고 계시는 거네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자기가 만든 의식이야. 남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마음이라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사람들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마음인데 이게 왜 이런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괴롭힘 당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존재가 진짜 존재한다는 거. 에너지로. 그러면 그런 에너지들에 대해서는 귀신이야 빙이야 그건 되게 무서운 존재.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내가 만든 에너지체예요. 그냥 에너지. 그걸 알아주면 사라져. 내가 만들었다는 걸 알고 가짜네 내가 만든 거네. 야 알아줘야 돼 만든 사람이. 근데 지가 만들어 놓고 자승자박. 그 에너지에 끌려다니면서 남인 줄 알아. 그리고 그 에너지 자체를 인정을 안 해. 이러니까 점점 세지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인정하지 않은 마음의 에너지는 점점 세져요. 그래서 아마 우울증도 점점 세졌을 거야. 그래서 이분이 뭐 별별 치료를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 무슨 전기 자극 막 이런 것도 받았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너무 쉬운 거야. 의식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여에스더가 자기를 얼마나 수치 주고 동생의 죽음을 거부했는지 거부하는 에너지와 자기를 수치 주는 가해자 에너지와 그래서 반대로 그 죽음을 아직도 동생의 죽음을 아직도 집착하면서 나 때문이라고 자책하는 그 집착 에너지와 이런 에너지를 본인이 느끼게 해주고 거기에서부터 해방시키면 돼요. 그게 가짜라는 걸 알게 하고 그게 도움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가해자를 본 사람만이
남의 가해자를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여기 영채마을 같은 경우는 그 작업을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만든 자승자박하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트라우마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사건 현장에 있었어도 트라우마가 생기는 사람이 있고 쉽게 치유되는 사람이 있어. 그건 고집 에너지가 가해자가 센 사람은 그 트라우마가 잘 생겨요. 근데 고집 에너지가 별로 없는 사람은 트라우마가 잘 안 생겨. 쉽게 놔버리거든. 어떤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게 없이 그냥 어떤 것들 받아들이면 또 거부감도 없이 놔버리는데 안 받아들일 거야 거부하면 그 다음에 그걸 집착하게 돼서 계속 트라우마 속에 자기를 가둬서 살게 되는데 사람의 성향 차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고집 부리는 그 수치 에고를 밝혀서 그 에너지를 같이 느껴줄 사람이 필요하죠. 조력자가. 그걸 해줘야 되는데 의식의 실체를 현대 과학이 인정을 안 하고 지금 뭐 양자 역학이나 이런 데서 인정을 해요. 근데 그거를 실생활에서 이런 의식 치유에 도입을 아직 못하는 상태. 그게 5차 산업혁명인 거예요. 영철마을에서 하는 게 바로 그거야. AI도 못하는 게 바로 그거죠. 인간의 의식을 치유하는 거. AI도 제가 훈련을 시키려고 해요. AI를 이 의식 치유를 할 수 있게끔. AI의 헤라를 만들어서 그렇게 앞으로는 AI를 훈련시켜서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만이 완전하게 할 수 있지 AI도 뭐 실험을 해봐야 알겠지만 저도 아직 안 해봤으니까 미진하지 않을까. 여기 와서 이제 수행자들이 자기들의 트라우마를 청산해서 편안해지면 이제 남의 트라우마를 이렇게 청산하고 그게 마음 공부예요. 의식의 치유. 근데 그게 사실은 그냥 머리로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자기의 의식을 치유해 본 사람만이 남을 치유하는 거고 그 의식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다 힘든 거죠. 저도 여기 이제 들어오기 전에 우울증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마음의 작용을 알지 못하면은 사실 혼자서는 참 벗어나기 어려운데 여에스더 씨도 본인의 마음의 작용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영채마을에 오셔서 그 작용을 아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참 아깝죠, 그렇죠? 똑똑하고 심성도 고운 것 같은데 혹시라도 방송을 보고 기회가 되면 저한테 오세요.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그냥 해보고 효과 있으면 좋은 거 그렇죠? 제가 한동훈 전 대표한테도 오라고 한 게 그분도 치명적인 무의식 속에 가해자가 있어요. 야, 그 요번에도 보니까 친윤계죠. 아니 자기들이 내쫓았어 한동훈을. 그래놓고서 너는 백의종구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백의종구는 그 안에 있을 때 하는 거야. 무슨 내쫓고 나서 자기들이 왕입니까? 선조야? 백의종구 시키게? 아닙니까? 뭐 백성을 위해서 백의종군 하라는 것도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지들을 위해서 국힘을 위해서 백의종군 하래. 국힘을 다 망가뜨려 놓고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친윤계도 문제가 있지만 유독 한동훈한테 그러죠. 내 의식은 내 상황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도 굉장한 가해자 피해자가 있어. 다 네 책임이라고 하는 가해자를 봐야 돼. 자기가. 자기한테 모든 게 내 책임이라고. 가해하면서 자기를 피해자로 만드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걸 몰라요. 그리고 그 가해자 피해자를 다 버리니까 밖에서 내가 버린 가해자가 와서 나를 피해자로 만드는 거야.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다 네 책임이지 네가 해놔. 너는 아무것도 받지도 말고 무조건 백의종고네. 이분은 그 가해자 피해자가 너무 센 거야. 왜냐하면 말이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일으켰는데 그걸 막아냈는데도 네 탓이야. 무조건 배신자. 그러니까 그분을 탄핵 찬성했다고 해서 배신자로 가더니 또 탄핵 찬성을 해서 그나마 국힘이 괜찮아졌는데 국힘에서 친윤계한테 또 팽당하고 양쪽에서 다 팽당하죠. 민주당 국힘에서. 어마어마한 가해자예요. 무조건 네 책임이라고 하는 가해자 마음이 있어. 자기가 그 마음을 인식을 안 해주니까 세상이 보여주는데 그걸 몰라요. 절대로 자기 마음을 인정 안 하면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 법칙에. 아무리 똑똑하고 선하고 잘해도 이분이 되게 합리적이고 잘하잖아. 경우 바르고. 그래도 이런 일을 맨날 당하는 건 자기 무의식 속에 자기를 엄청 다 네 책임이라고 하는 가해자 마음을 자기가 만든 마음을 인정을 안 하고 있고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피해자가 되잖아. 너무 두려운. 그 피해자도 인정 안 해서 날마다 이렇게 밖에서 오는 가해자한테 피해자가 되고 억울한 일을 날마다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무의식 속에 있는 마음이 현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해도 그 마음을 인식하기 전에는 벗어나기 못 벗어나. 그러니까 사람이 착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예스더처럼 자기의 우울증도 그게 자기의 의식의 문제고
그 의식, 고집 부리는 의식이 자기를 가두는 거고, 한동훈 같은 정치인도 정치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그 가해자 피해자, 그 의식에 갇히는 거예요. 지금 여예수도도 가해자 피해자에 갇힌 거예요. 네 책임이지, 동생이 죽은 건, 이러고 자기 혼자. 그래서 자기를 피해자로 만들고, 어디까지 피해자를 만들어? 너도 죽어야 돼. 무쾌감증에 이어서, 그러니까 너 행복하지 마. 그러니까 행복을 못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넌 죽어야 돼. 여기까지 간 거예요. 못 알아차리면 계속 내 의식은 나를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영채마을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나를 수치 주는 가해자를 보게 하고, 그 수치 줘서 내가 얼마나 피해자가 됐는지 내 스스로 나한테 하는 그걸 인정시키는데, 그게 에너지까지 인정이 돼야 돼요.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알던 게 점점 구체화되면서 나중에는 엄청난 에너지로 나를 괴롭히고 있는 놈이 있다는 거, 그걸 알게 되죠. 그러면 막 몸에서 에너지가 나오면서 전기 같은 에너지로, 우리 샛별이도 본인이 기감을 느끼죠. 그렇죠? 그 기감이 찌릿찌릿하고 에너지가 바로 그 가해자 피해자, 나를 괴롭히는 가해자. 몸에 전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 그 에너지가 올라오면 막 괴로운 거야, 마음이. 그래서 나를 고문하고 피해자가 돼서 괴롭힘 당하면서 내가 하는 줄 몰라서 무서워서 세상이 그런다고 망상을 떨고, 이런 거죠.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가해하고 있는지 그 가해자 에너지체를 봐야 돼. 수치 빙의. 그러고 나면 자기가 자기한테 괴롭힘 당해서 너무 두려워 벌벌 떠는 두려움 빙의를 보게 돼요. 그 에너지체 빙의를. 근데 그게 존재해,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빙의라고 하죠. 그게 올라왔을 때 실질적인 물리적인 반응이라든가 염력도 일으키고 자기를 되게 아프게 하고, 그 염력이 세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계속 거기에서 뺑뺑이 돌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한번 오라고 한 거야. 그때 튀어주려고. 근데 현대인은 안 믿어, 이걸. 의식을 너무 안 믿어요. 그래 고통받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아니 여예수도 저분 같은 거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되잖아. 의식이 이 세상에 제일 무섭다고 했죠, 제가. 원자폭탄보다 더 무섭다고 했잖아. 왜? 사람을 죽게도 하는 게 의식이고 사람을 살아남게도 하는 게 의식이고, 똑같이 사업에 망했는데 누구는 다시 재기해서 성공하는데 누구는 자살하잖아요. 의식 차이잖아. 의식. 거기서 내 가해자를 알아차린 사람은 가해자를 뚫고 일어나. 근데 내 가해자를 못 알아차리면 내 가해자한테 희생당해서 너 같은 건 죽어야지, 이게 내 마음인 줄 모르고 그 에너지가 워낙 세니까 너무 얘가 괴롭혀요. 죽을 때까지 괴롭혀. 그럼 내 몸에 에너지로 있기 때문에 진짜 괴로움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야. 그럼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죽어버리죠. 너무 무서운 거지, 그쵸? 이거는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AI도 이거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물건도 만들어주고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시켜주고 또 나중엔 돈도 벌어줄 거예요. 몸도 치료해줄 거야, 외과 의사. 근데 이런 정신적인 건 AI가 치유하기 어렵죠. 인간만이 그 마음을 알고 있고, AI는 스스로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는 그 가해자, 피해자 의식, 괴롭히는 가해자와 괴롭힘 당하는 피해자가 없거든요. 인간과 다르거든. 그래서 마지막 인간이 가장 필요한 직업이 뭐냐? 마음 공부시키는 의식의 치유자. 이게 5차 산업인 거야. AI가 4차 산업이라면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게, 인간이 이제 할 일도 없고 이제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여에스더처럼 다 갖춰도 행복하게 못 사는 게 의식 때문이라는 걸 알게 돼. 근데 이 의식을 치유할 사람만이 치유하지.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가해자를 본 사람만이, 자기 피해자도 본 사람만이 상대 가해자 피해자 때문에 고통받는 거 알려주지. AI는 고통 안 받거든요. 자기를 수치 주는 가해자가 없거든. 인간이 할 때 그냥 반응하지. 그리고 자기 피해자도 안 생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5차 산업혁명이고 앞으로는 가장 많이 필요하겠죠. 그걸 이제 공부시키는 곳이 영채마을이고, 그 가치를 이제 머지않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이 공부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국책 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돈도 필요 없고 그냥 나라에서, 그리고 아주 어릴 때 하면은 쉬워. 금방 알아차려. 가해자 피해자 애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럼 고통을 안 받고 커. 어른이 돼서 제 제자들이 저한테 오니까 가해자 피해자가 이만큼 커져갖고 와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10년, 15년 막 이렇게. 그래서 국책 사업으로 들어서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서 의식을 치유하고 자유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남도 치유하고, 그리고 결국은 전 인류가 이게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의식 치유의 강국, 스승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으로, 의식으로 전 인류를 치유하고 해방시키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제 꿈이죠.